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은 한국의 아우슈비츠 같습니다.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를 빗댄다면 조국을 겪은 뒤 한국 땅에서 다른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래도 어떤 몸짓도 무의미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도 모르게 고백했듯이 조국은 2019년 한국 정치 사회의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가족 사기 집단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 서열 넘버 2 행세를 하고 있는 조국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영역이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간직해온 평균적이고 시민적이고 상식적인 그 양심의 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의사 2,900명이 조국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500여 명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 1,000여 명이 동시 집회를 가졌습니다. 흡사 4.19 혁명 전야를 보는 듯합니다. 어떤 정권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안보를 해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 못지않게 무거운 범죄의 올시다. 교수 3,396명은 문정권에게 무너진 사회 윤리를 원상복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바늘은 문정권의 조국 임명 순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이후 다른 어떤 사설과 칼럼도 무의미합니다. 다른 주제를 건드리는 순간 딴 나라 구경꾼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책임하고 한가해 보입니다. 친척, 친구, 지인, 취재원 누구를 만나든 조국 얘기로 시작해서 조국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마치 조국 문제는 언론인으로서 제 운명 같습니다. 기자로서 제가 가야 할 길에 조국이란 절체절명의 바리케이트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과 주변인들은 사모펀드 비리, 웅동학원 비리, 딸의 논문 비리, 입시 비리, 장학금 비리, 표창장 조작 비리, 조국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청문회 거짓 증언 및 관련 증인을 청문회가 해외 도피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 등등 아직도 비리의 고구마 줄기가 끊임없이 밖으로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조국이 받은 초안엔 블라인드 조항이 없었다는 동아일보 일면톱, 조국 펀드 관련 WFM의 유령 회사가 100억을 투자했다는 중앙일보 일면톱, 이런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문정권의 아킬레스건이자 시한폭탄입니다. 조국이란 뇌관을 터뜨리지 않으면 문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이란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꽂지 않으면 문정권은 끝내 자신들이 국민을 이긴 줄 알 것입니다. 조국 사퇴를 거부하면서 올 가을 겨울을 지나고 나면 문정권은 내년 총선 때까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북한과 김정은에게 어떤 제안이든 불사할 것이고 반일 감정을 어떻게든 악용할 것이고 미국과 방위비 협상에서 어떤 양보든 하고 말 것이고 우리 경제의 마취주사와 링거주사를 상한선 없이 투약할 것이고 강의실 불 끄고 놀이터 지키고 골목길 담배꽁초 줍는 얼치기 취로 사업에 포퓰리즘 돈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이고 총선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남발할 것입니다. 나라를 뒤흔든 충격으로 견뎌볼 때 조국 사태는 IMF 사태에 버금갑니다. 문정권의 외골수 폭주를 막으려면 조국을 정지시키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정권은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정권이 침몰했듯 조국이 침몰하면 자신들도 몰락할 것이라는 데칼코마니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조국 말고는 다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조국은 한국인에게 아우슈비츠 같은 블랙홀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